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석원장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당뇨라든지 인슐린 저항성 그런 관련해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좀 흥미로운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유산균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 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지방간, 좀 더 넓게는 비만 이런 거에 효과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요즘 나오고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흥미로운 거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다루기 앞서서요, 일단은 우리 몸에 지방 조직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 조직은요, 지방을 너무 이렇게 죄악시 여기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방은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예, 그 중에 특별히 지방 조직 중에 우리가 이제 백색 지방 조직, 영어로는 WAT라고 부르는데, 이 백색 지방 조직은요,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 안에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중요한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들 중에 오늘 다룰 호르몬은 렙틴이라는 호르몬과 그 다음에 아디포넥틴이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이 렙틴과 아디포넥틴은요, 방금 말씀드린 백색 지방 조직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 우리 몸의 내분비 기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백색 지방 조직은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 지질 를 저장하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에너지 균형을 맞추고, 그 다음에 염증을 없애주고, 포도당 항상성을 포함한 광범위한 어떤 대사나 생리적 관여에 아주 필요한 그러한 지방 조직입니다. 여기서 이 아디포넥틴과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외에도 WAT에서는 굉장히 많은 호르몬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게 이 두 호르몬인 거죠. 이 중에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거는요, 염증을 없애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고,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그러니까 그 지방 조직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항동맥경화 효과가 있는 그러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지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지방 조직 그러면 무조건 동맥경화 생기고 무조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시고, 오늘은 그 얘기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백색 지방 조직에 나오는 이 아디포넥틴은 말씀드린 대로 항염증 작용, 항동맥경화 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항당뇨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에 민감한 그러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가 있다거나 약간 비만인 환자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아디포넥틴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좀 감소시키면 또 이 아디포넥틴이 또 증가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렙틴 호르몬은요, 우리 몸에 음식 소비를 좀 감소시키고 지방 생성을 또 하고 지방산을 산화시키는, 안 좋은 거죠. 그런 산화에 작용해서 에너지 향상성을 조금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렙틴은요, 비만 환자분이나 아니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렙틴이 증가하고, 단식을 하거나 간헐적 단식하거나 그럴 때는 또 이 호르몬이 또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렙틴과 아디포넥틴, 이러한 두 개의 어떤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당뇨도 생길 수 있게 하고, 또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병적으로 이렇게 비만인 환자분들, 그런 환자분들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호르몬이 아디포넥틴과 렙틴이라는 이런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건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일단은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장내 미생물이라는 게 있죠. 정상적인 장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이 있는데, 이 장내 미생물은요, 여러 연구들, 논문들에 의해서 특별히 요즘에 폭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논문 내용들이 이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대사질환의 발병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러한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면역 기능을 올려주고 염증을 없애는 되게 장제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장내 미생물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균 연구할 때 우리가 보통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는요,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시켜주는 살아있는 미생물 집단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는요,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을 균형을 맞춰주는, 한마디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장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장내 미생물이 바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관련된 거 한 논문을 한 몇 개 갖고 와봤는데요. 최근에 연구된 논문인데요. 첫 번째 논문은요, 이 렙틴과 아디포넥틴 이러한 것과 프로바이오틱스 관계에서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이제 우리가 지방간, 그리고 우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고 생기는 지방간은 그냥 술 끊으시면 되는 건데, 술을 먹지 않고도,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난치병이고 정복하기 힘든 그런 병으로 되어 있고, 많은 제약회사들이 지금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약을 만들고
알고 있는데 이 비알코올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이런 어떤 프로바이오틱의 투여가 이런 렙틴과 아디포네틴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을 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를 보니까 렙틴이랑 인슐린, 그 다음에 호마IR이라고 우리가 이제 잠재적으로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수치인데, 이러한 호마IR 이런 거의 혈청 농도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지 않은 그런 대조군에 비해서 렙틴이라든지 인슐린, 호마IR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의하게 이제 감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 내에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구조가 이렇게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디포넥틴의 혈청 농도는 세 그룹 간에 그렇게 많이 변하지가 않고 렙틴은 떨어져 있다. 렙틴,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 생기고 당뇨를 생기게 하고 지방 간염을 생기게 하는 그런 렙틴이 유의하게 수치가 감소됐다라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복혈당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었을 때 어떤 그룹에서는 이것들이 감소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슐린 민감도 검사 지수, 우리가 보통 QEK라고 부르는데 그 지수는 대조군에 비해서 그 인슐린 민감도가 굉장히 유의하게 증가했다. 한마디로 인슐린 저항성이 되게 감소했다. 좋은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나온 그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우리가 장내미생물이 고쳐지고 장내미생물의 균형이 맞춰지면은 이렇게 당대사,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논문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논문도 지금 똑같이 이러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 환자한테 혈정 렙틴과 아디포네틴 수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러한 렙틴과 아디포네틴이 이 체질량 지수나 공복 인슐린 수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러한 논문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지방간에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효과가 많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이제 무작위 이중맹검, 우리가 전형적으로 하는 검사죠.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비만 수치, 공복 인슐린,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혈청 렙틴 및 아디포넥틴 이러한 수치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의 그 연관성을 딱 조사했더니, 저희가 논문에서는 이제 20대부터 60대까지 한 70명 넘는 환자를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딱 검사를 하고 한 8주 동안, 그러니까 약 2개월 동안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이렇게 계속 섭취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그 군이 체중, 체질량 지수, 공복 인슐린, 혈청 수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논문을 보니까 허리 둘레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 논문의 결과는 허리 둘레나 이런 것들은 운동을 해야 되고, 그 외에 내분비적인, 내부적으로 조절해주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렙틴, 아디포넥틴의 어떤 그런 작용을 조절해주는데 이런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라는 그러한 논문의 결과고, 이 논문이 이제 제시하는 거는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이런 공급이 체질량 지수, BMI라고 그러죠. 그런 체질량 지수와 인슐린 수치를 좋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 논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논문은요,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이러한 렙틴과 아디포넥틴과 프로바이오틱스의 그런 결과, 그런 거에 대한 논문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논문 자체를 분석하는 방법을 메타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그 메타 분석한 그런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한 12개 정도의 논문을 쭉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통계를 내봤더니, 통계적으로는 아직은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디포넥틴을 증가시키고 렙틴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효과가 진짜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논문을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했을 때 렙틴을 떨어뜨리고 아디포넥틴을 올리는 그러한 좋은, 그렇게 돼서 인슐린 저항성도 떨어뜨리고 체질량 지수도 떨어뜨리고 비만도 치료하고 지방간도 치료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도 제가 소개시켜드렸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메타 분석을 하는 논문 연구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정말 그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상반된 이런 논문들을 두 개 다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아직은 좀 더 연구가 돼야 된다. 다만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들을 그냥 이렇게 통계를 낸 거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그 프로바이오틱스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환자들한테 이중맹검으로 실험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은, 제가 진료하는 진료실이나 이중맹검으로 실험한 이런 논문을 봤을 때 임상적으로는 확실히 프로바이오틱스는 렙틴을 떨어뜨리고 아디포넥틴을 올리는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일하게 그렇게 호르몬 조절을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식단도 조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호르몬 대사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도 고쳐놔야 되고, 해독에 문제가 있어 해독도 고쳐놔야 되고, 당연히 식단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프로바이오틱스만 먹으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임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게 지방간이 회복이 안 되거나, 당뇨약을 잘 먹어도 잘 당뇨가 조절 안 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이 안 되는 분들, 병적으로 어떤 비만 환자인 분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식단해도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장내 미생물의
미생물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적절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이렇게 공급을 하면 렙틴, 가드포네틴의 균이 맞춰지면서 우리 몸의 어떤 지방간이 해결되거나 인슐린 저항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지방간이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당뇨 전 단계가 있다, 또 심지어 당뇨를 앓고 있다, 그 다음에 되게 병적으로 좀 비만인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혹시 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않을까,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안 맞아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기능의학병원 오시면은 정확히 한번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 알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해드리고 또 장내 환경들을 고쳐놓으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보고요.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장내 미생물 환경을 정상화 시켜놓으면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